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19금 테드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다행히 개소리가 적습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6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시네타운 19 제2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각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고 영화 만드는 프로듀서 이재익입니다. 괜찮잖아요, 이거? 아, 괜찮아? 괜찮은데? 그럼 소설 쓰고 영화 만드는 프로듀서, 프로듀서 그러니까 왠지 소설 프로듀서, 영화 프로듀서 이런 느낌이다. 소설 쓰고 영화 만드는 컬투쇼 PD 이재익입니다. 좋네. 괜찮다. 약간 연구했어. 그 겸손과 잘난 척에 약간 그 담벼락에 있어 지금.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김일성 대학이요. 이 사람, 임수경 같은 이 사람이네. 사람이 참. 안녕하세요. 전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탁한 목소리 맡고 있는 이승훈 PD입니다. 시네타운과 시네타운 19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네타운 19과 시네타운을 맡고 있다고 해주세요. 저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승훈 PD한테 이런 불성실한 놈 이런 욕을 들었어요. 기분이 마치 이재익 PD한테 이런 난잡한 놈 이런 욕을 듣는 거와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기분이었겠는데요? 이재익 PD한테 야 이 여자 좋아하는 놈 이런 얘기를 듣는 정말 느낌이었어요. 억울한 느낌이었겠는데요? 정말 억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부터 정말 성실하게 다시 시네타운 19.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승훈 PD에게 시네타운 19이란?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방송 시작과 끝. 나의 커리어죠. 모든 것이야. 제 내가 커리어의 내 전부죠. 대답은 나의 모든 것이었거든. 내 예상 대답은.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대표작을 쓴다면 저는 뭐 최화정의 파워타임도 해봤고 제가 했을 때 제가 청취율 얘기 잘난 척 많이 했지만 마이다스의 손. 제가 마이다스 리.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했을 때 박소연의 러브게임이 FM 전체 1등도 해봤고 그다음에 기억해요, 그거. 야. 그다음에 정지영의 스윗뮤직 박스 할 때 정지영의 스윗뮤직 박스가 6점을 넘는 최고점 밤 12시 프로인데 막 낮 프로보다 더 잘 나오는. 말하자면 코스피가 2,500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최고점 나오고 이랬었는데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작은 시네타운 19. 시네타운 그러니까 저 19. 사람이 다른 프로를 이거 하듯이 했으면 지금 최연소 본부장 됐어. 내가 장담해. 이미 아니 근데 의외로 그러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대강에서 잘 된 거죠. 이 사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가? 알면서 왜 그래? 10년째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에이 그렇구나. 괴테가 열심히 소설 써서 훌륭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에이 열심히 그렇구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에이. 아무튼 그게 묘한 게 열심히 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 그거 아예 가능성이 없고 일단 열심히 하는데 잘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아무튼 그 이승훈 PD에게 시네타운 19이란 저의 이력서에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는 대표작이죠. PD들이 보통 대표작 이런 거 쓰잖아요. 대표작. 이재익 저는 PD님, 시네타운이에요. 이재익 PD님 시네타운. 왜냐면 일단 지금도 시네타운 그 시그널이 제가 제 손으로 편집한 거 나가고 근데 있기 그 때문에. 시그널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시네타운이고. 원래 있는 것 같아.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니 시네타운에서 그러니까 딱 그 있던 원래 있는 곡인데 잘 우락가해 해가지고 역시 우락가 너무 이런 절묘하게 너무 절묘하게 만들었어. 인트로랑 간주를 계속 편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은 뭐 그 시네타운 위해서 누가 작곡해준 줄 알겠어. 그러니까 이러는 것 같아. 정말. 그리고 심혜진 씨가 할 때는 그게 심혜진 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약간 그런 착각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상큼하게. 신타운 19도 1회 때 그거 썼잖아요. 무리하게 건축학 개론 나갈 때. 무리했어. 말도 안 되지. 전혀 말도 안 되는 옷, 맞지도 않는 옷을 입은 거야. 그럼 김은종 PD님 대표작은 뭔가요? 중국어인가요?
저 대표작 올해 안에 나옵니다. 중국어 첫걸음이라고요. 그래도 텐텐이죠. 나는 김은영 PD가 그쵸? 들어서 얼마 안 돼서 하하랑 같이 쿵짝 맞춰서 할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좋았죠. 텐텐클럽. 네. 거의 그때- 몸을 던지면서 거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때 저 간을 던졌죠. 간을 던졌어요. 간을 전 던지고. 정말 하하와 그때 먹은 술자리를 다 합치면은 제가 여지껏 30몇 년 먹은 술자리보다 많을 거예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엄청 열심히 있잖아요, 했던 야. 기억이 납니다.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그렇죠, 있다고. 그 2년간은 늘 떡으로 살았죠. 매일 밤 떡이 아유, 되는. 정말. 메일 소개해 주시죠. 네, 아날로그님 간만에 메일 주셨는데요. 광해 역사 얘기 굉장히 재미나네요. 이거 의외라니까. 우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게 의외야. 연휴 때 보려고 나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야 이 사람아 중요한 게 있어. 연휴 때 보려고 나 이제 크리에이터 한 권 구입했습니다. 도대체 몇 권이 팔리는 거야? 아유. 아, 시공사 여러분들은 몇 권의 책을 보내셨겠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이상으로 팔리는 건 저희가 확실합니다. 지금 이거 엄청난 지금 광고 매일 효과를 그러니까 내고 매일 있어요. 온 것만 이 정도면 두바이 매일 안 보낼만 해요. 보내도 두바이로 보낼만해. 두바이 근데 그거 궁금하다. 두바이까지 우송료 얼마 들었대요? 물어볼게요. 그거 진짜 궁금하다. 물어보겠어. 자 황준희 씨, 황준희 양이에요. 아, 팟캐스트로 19 듣고 왠지 미인일 있는 것 같다. 지방의 고3 학생입니다. 아, 우리 여고생도 진짜 많아. 어벤져스 관련해서 우연히 19 알게 됐습니다. 사실 2회 나왔을 때부터 쭉 들어온 19 전속 청취자예요. 아, 아하. 제 무슨 홀리데이인 서울 다니고 전속이라는 말을 사람이 여고생한테 자꾸 아니 이게 아니라 옛날에 이주일 씨가 홀리데이인 네. 그 서울의 전속 전속을 그쵸, 전속 그쵸. 출연 초원의 집 전속 출연 그렇죠. 아니 무슨 전속 하지만 청취자야. 여고생에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릴게요. 간만에 제가 진짜 유일한 청취자일지 몰라서 메일 써보려고 했으나 고3이란 장벽에 못 보냈다는 변명을 해봅니다. 네, 이해합니다. 피디님들 밸런스 너무 좋고 영화를 떠나서 재밌네요. 특히 이직 피디님 캐릭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계속 할까요 이걸로? 진짜 인정받는데? 이러다가 정말 재수없어질 것 같아. 자짠 코너 너무 노골적이고 10대가 듣기에는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되게 좋습니다. 크크크크크. 벌써 좋아하시면 안 되면 내년부터 좋아하세요. 고3이면 뭐. 수능 친뒤 미성년자 딱지 떼고 얼른 서울 가서 번개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한다면 네, 황준희 양은 꼭 초대합시다. 내년에, 반드시. 내년까지 한다면 네. 수능 47일 남은 시점에 한 수험생의 해우소 시네타운 19을 응원하기 위해 이렇게 메일 씁니다.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다. 정말 밸런스 이미 방송을 들으면서 해우소. 출연자들 밸런스를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해우소 얘기하고 우리가 그만큼 더럽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분은 예리하고 적합하신 분이야. 화장실 얘기만 한다는 얘기야. 우리 정말 더럽다는 얘기야. 좋은데? 자, 100회 갑시다 19. 메일 되게 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천고 창원파 수능 대박 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김천고 창원파. 저 김현수 작가와 김주혁 작가를 배출한 명문 김천고 거기 비평준화였는데 지금 평준화 됐나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예요. 이 사람도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네. 당신 광노현이야? 아니야, 지금 김주혁 선생님은 딴 데 났다. 김현수 선생님하고 또 딴 선생님이 거기 나오셨어요. 김천고등학교. 하여튼 명문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이요. 정말 네. 훌륭하시네요. 자, 도도한양님. 아유, 또 메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승훈 PD님,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대구대, 대가대, 경운대, 경일대 등등 얼핏 생각나시는 그 학교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대구에 산다고 대구 경산의 학교를 나왔을 거라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한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자자자자자.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딴 대가대니 뭐 이런 데는 아마 신방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요 정도만 신방과가 야 이 사람아, 있거든요. 현재 대구에 산다고 대구에서 대학 나온 게 아니라잖아. 그렇구나. 현재 서울에 산다고 다 서울 근교에 대학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오늘은 서강대 가겠습니다. 서강대 신방과 나오셨어요. 도도한양님 서강대 신방과. 어쨌든 내년에는 희망사항 변진서입니다 들으러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사갑니다. 내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듯. 내년까지 희망사항 어려울 버텨줘. 듯 합니다. 어려울 듯. 폐지되지 않기를 정말 구성과 기원합니다. 도도한양님께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라디오로 103.5 들으실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해서 내년까지 살아나 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로라 신청합니다. 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가 어떨까요? 저런 잔인한 녀석 같으니라고. 자, 강도 캐릭터 이야기 하시다가 나온 바라바 이야기. 아, 예, 그거 제가 실수했어요. 예수 옆에 강도는 바라바가 아닙니다. 재판 바라바는 받을 다른 때야. 사람이죠. 야 이 재판 사람아. 받을 때야. 야 이 사람아.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제안을 합니다.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은 6월절 사면을 해주겠다.
바라바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졸라서 사형장 가기 전에 풀려난 인물입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 강도라는 이 측면에서 사람아 바라바가 인정을 좀 해 이 사람아. 인정합니다. 인정하세요. 내 인정하세요. 기분을 알겠지. 문카르 선임한테 지적받을 때 기분.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아니 이건 맞는 인정하세요. 말이에요. 예, 실수했어요. 예수 십자가 양쪽 옆에 달린 그 사람들은 강도가 맞습니다. 아, 거기서는 무명시 강도. 예수가 구원을 해주거든요. 이미 니들은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바라바하고 이렇게 재판받을 때 바라바도 강도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가리. 하여튼 겹쳐요. 변명하지 바라바는 마시고 상관없어요. 이승훈 PD님 예전에 교회 오빠를 하셨다더니 교회 오빠 그만두신 지 좀 되셨나 봐요. 제가 그 무라사와 나오키 만화 중에 이런 만화 있어요. 20세기 소년이라고. 알죠. 저는 20세기 교회 오빠라고 불러주십시오. 98년 이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자 우리 JK 소울, 아우, JK 소울. 메일 주셨네요. 방송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는 피에타를 하신다길래 개봉 때 제 블로그에 써놓은 리뷰를 보내드리고 메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 소개하시기에 길 수도 있으니까 소개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안 하시면 되고요. 안 합니다. 불편하시군요. 너무 길더라고요. 리뷰는 예. 돌려서 읽어. 제가 꼭 읽을게요. 예, 너무 네. 길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세부 PD님의 생각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PS 그리고 이재익 PD님의 소설 심야버스 괴담하고 싱크홀 잘 읽었습니다. 진짜 책 열납한다 여기서. 저 사람은 약장수야? 책 왜 파노냐 여기. 자, 잠깐만요. 성적 묘사는 탁월하신데 왜 페이지 터너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소설가가 아니고 야설가구나. 야설가. 뭐 같은 얘기죠. 자 우리 가리오님 간만에 책 독촉 메일 보내주셨고요. 41. 그거 다르니까. 네. 우리 가리오님, 자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리오님 가산의 이분 뭐죠? 가산의 빌 게이츠인가? 빌게이츠. 빌 게이츠는 최지웅님이고 최지웅님이지. 가리오님은 그냥 가리오님이죠. 가산의 가산의 가리온. 가산의 가리온. 자 다음 지금 마리오 3가 그 개관해서 거기 옷 싸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번 마리오 가보세요. 3가 뭐야? 쇼핑몰, 쇼핑몰. 마리오란 마리오 모르세요 광고? 라디오 마리오란 마리오. 조용히 하란 말이요. 마리오. 조용히 하란 말이요. 닥치란 말이요. 자 YB 파크님이 주셨어요. YB PARK. 그때 박용범님. 우선 제 편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디가 YB 파크라고 해서 박용범이라고 추정해 아니구나. 주셨는데 땡 오늘 초반에 박윤배예요. 안 씹히는데. 박윤배. 윤배님. 초반에 겁나 블로킹 나가는. 박윤배 누군지 아시죠? 예, 그저 원조올장. 원조올장 저 전원일기에 나오신 그냥 시네타운 19에서는 원조올장으로 활동할게요. 응삼이 아니야 응삼. 전월기 응삼이 네. 있잖아요. 아무튼 원조올장으로 저기 활동하시겠답니다. 네. 박윤배님. 감사합니다 박윤배님. 자 저희 메일은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그 나머지 메일은 이따 끝나고서 그 저희 추천해주신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기획을 뭐 할지 예.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아이튠즈 리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주필님. 자작극님 깜짝이야. 광해 방송을 듣다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라고 기분도 좋았답니다. 역사적인 얘기들까지 난무해 주시고 너무 재미있었던 19회였고요. 괜히 만나 확인하게 만드는 방송, 기다려지는 방송. 변진섭의 희망사항도 앞으로 대박 승승장구 하시는데 아이고. 이게 다 응원한다고 계속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잠깐 네. 응원한 봤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근데 하필이면 승승장구야. 이게 별로 잘 되는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어폐가 있네요, 그렇죠? 무한 도전하시길요 이런 게 좋은데도. 아니 그러니까 자, DJ4248님 오늘 처음 듣습니다. 추석 때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메일 하나 받았다는 거 듣고 빵 터졌네요. 저희도 열심히 듣고 이메일로 피드백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청애플님 오랜만에 기다리는 방송이 생겼네요. 오전 내내 들락날락. 이분 이거 그 메일 보내주신 정사관님 아닐까요? 정사가 그래 정사가 그러니까 맞다 정사가 정애플이니까. 정사가 자, 목구럭구님 이런 방송 처음이야. 이거 완전 대박 방송, 완전 재미지게 듣고 있어요. 특히 광해편은 역사적 이야기랑 많이 하셔서 집중하면서 들었네요. 앞으로도 대박 나세요. 제 기억에 광해편만큼 이렇게 칭찬 많이 들은 방송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녹음을 1시간 넘게 끝내고 나서 제일 실망했었는데. 너무 먹물스러워서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하시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재밌게 들으셨네. 다행이죠 뭐. 다행이야.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이거 정말 맞는 얘기다. 그렇구나. 기획 의도와는 그러니까 짐작과는 다른 것들이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저는 다 넣고
싸이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노래가 강남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대충 만든 노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강남스타일은 지난번에 라인나우가 노래는 좋은데 사실은 별로 빛을 못 봤잖아요. 아니, 전혀 빛을 못 봤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말하자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밀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요까지만 해보자. 네, 한 번 더 요까지만 해보자, 한번 뭐 기왕 망한 거 어차피 해보자 했는데 이런 대박이 났지. 싸이군이 그 가장 정말 힘을 기울였던 음반은 첫 번째 새해 다음에 만든 음반이 있어요. 챔피언 나오기 전에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음반이 하나 아무도 있어요. 모르는 반 있죠. 그때 이제 그 대마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줄줄이 엮이면서 그 음반이 묻혔죠. 그게 사실은 싸이 그 2집 소포모 앨범이죠. 정말 힘을 기울인 작품이에요. 보통 대부분 보통 그렇죠. 이 집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죠. 라인 자기가 나우보다 색깔을 10배 더 입히고. 열심히 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보통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터니까 되게 저 사람 같은 뜻이 불쾌한데, 그러니까 이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가 터지고 나면 두 번째 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두 번째 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을 많이 들인다고 꼭 잘 되는 되는 게 게 아닌 걸 보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 사실은 야구 선수들도 2년 차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3할 치던 1년 차에 3할 치던 애가 2년 차에는 죽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잘 되는 사람은 진짜 거물인 거예요. 싸이 2집 들어봐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음. 너무 힘이 들어 있어서. 두 번째가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가 첫 번째 플란다스의 계를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살인의 추억으로 빵 터뜨렸죠.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홍진 감독이 추격자가 빵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황해가 소포모인데 황해가 잘 된 거야. 이거는 인정해줘야죠. 근데 황희가 잘 안 됐잖아요. 황해 잘 됐어요. 아 근데 추격자에 비하면 사실은 아니, 뭐 기대를 임팩트- 100했다면 한 60점밖에 못 받았어요. 사실. 물론 기대만큼. 그렇죠. 황해에 대한 나는 근데 추격자보다 황희가 훨씬 좋아요. 저는. 아 황해는 이야기가 좋아요. 되게 복잡해서 황해 이해를 되게 못하는 좋아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황해 되게 좋아요. 마지막에 그 디렉터스 컷을 풀어줬어요. 저는 세 가지 버전 봤는데 마지막에 아. 디렉터스 컷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마지막에 그 새끼가 내 여자를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아. 마지막에는. 그래서 딱 풀렸어요. 어쨌든 얼마 전에 나와 있어. 나홍진 나온 걸로 감독의 얘가 알고 더 있어요. 적합하긴 한데 네. 100% 맞진 않는 게 사실은 추격자보다 황해가 더 평가가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류현진이 대표적이죠. 류현진 첫 해에 졸라 잘 던졌는데 둘째 더 잘 던졌어. 류현진은 미쳤어. 모르는 그 팔도 야구 나인틴 같은 느낌. 공포의 외인 구단. 자,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빨리 들어갔네. 16분 만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아. 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해야 지금 됩니다. 좀 녹음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개소리. 알겠습니다. 개소리가 16분에 끝나네. 네네.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 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화 19금 테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줄거리 소개해주고 영화 소개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9금 테드 일단 줄거리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어린 시절 왕따의 아픔을 겪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며 친구가 많이 없었던 심약한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털복숭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테디베어를 한 마리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테디베어 곰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별똥별이 떨어지던 어느 특별했던 한 밤에 기도를 합니다. 이 곰이 나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친구가 되어주는데 문제는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친구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친구야. 계속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썬더 프렌드, 썬더버드라고 하죠 영화에서. 썬더버드. 저 말하자면 이제 그 뭐 번개, 천둥 번개도 물리치는 정말 굳은 어떤 우리 썬더버디 썬더버디가 됩니다. 최지용님, 가리온님. 근데 정말 더 큰 문제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테디베어 갖고 놀러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테디베어가 옆에 있는데 이미 테디베어도 같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대마 빨면서 떡 치면서 진짜로 속된 말로 우리 떨과 떡은 떨과 떨을 함께 하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어덜트 라이프를 즐기는 친구가 됩니다. 이제는 같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제일 내 애인의 베스트 프렌드는 여자의 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정확하게 그 영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도, 갈등과 화해가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 또 곰을 어떻게 훔쳐가려는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한테 납치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납치되는 그 사건을 이 이별까지 갔던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함께 극복하면서 셋이 함께 해피투게더가 되는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사실은 되게 유명한 영화 들으면 이렇게 어디서 이름은 들어봤다 정도의 영화를 소개를 하다가 이번에는 좀 이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예요. 2억 불 이상의 흥행을 거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미국식 유머가 잘 안 맥힐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늦게 개봉한 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영화라서 게다가 제목이 19금이니까 이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 놀랐던 게 이 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하자고 선택했던 이승훈 PD의 성관에 대해서 놀랐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 이 영화가 개봉관이 정말 족같이 없거든요. 정말 족같이 없어요. 내가 여기 메가박스 가서 봤는데 잼관에 하나 걸려있어요. 잼관에 하나. 객석수 32개 있는 잼관에 하나 걸려있어요. 진짜. 근데도 지금 4위예요, 형님. 최근 스코어로. 우리나라 지금 그 지난주 지금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며칠 9월 오늘 2일인데 2일 현재 전주 관객동원 4위입니다, 이게. 전국. 예. 전주 관객동원 중에 전주 쪽에- 지난주 집계. 아, 전주? 전주 전국 관객동원 4위. 놀랍지 않습니까? 전주 관객동원 4위는 좀 그래서 그 비빔밥 야,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 한번 가야 되는데 아우 못 가고 말았는데 감액집에 한번 갔어야 되는데 못 전주 또 갔네.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가보진 못했지만 정말 전 좀 아름다운 추억. 쓰레기인 것 같아요. 김종필 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장명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글 사실은 제목? 한글 제목. 사랑과 사실은 영혼 이후 최고의 제목이죠. 고스트가 사랑과 영혼이 돼가지고 아. 나는 사실은 한 몇백만 원 더 들었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랑과 영혼 나올 당시에 또 유명했던 영화가 마이클 더글라스 나오는 위험한 정사라는 작품이었어요. 알죠. 있죠. 그 영화 좋은 사실은 영화. 원제가 페이탈 어트랙션이에요. 치명적인 매력인데 치명적인 매력보다는 위험한 정사가 좀 먹어주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몇십만 원 더 들었을 텐데 이 영화도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전주 전국 4위라고 그랬죠. 전주 전국 4위. 내가 봤을 전주 때는- 전국 사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전주 전국 9위에서 4위로 올린 거는 이 이름. 장명의 힘인 것 같아. 이거를 원래 원제는 테드잖아요. 테드. 근데 테드 짧게 테드. 19금 테드 하니까 이게 제목이 일단 너무 기가 막혀. 음. 그 영화 그 홍보하시는 분 중에 올드 시네마의 무슨 최윤희 대표라는 있죠. 분이 있죠, 있는데 있죠. 유명한 분이죠. 분이죠. 야, 이 양반이 이거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안 했다면 또한 줄 알았네. 만약에 안 참 했다면 정말 그 정도 좀 확인하고 오지. 크리스토퍼 놀랄 만한 정말 대박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깨알 같다. 진짜. 저 옛날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 있잖아요. 네, 상실의 시대. 사실 상실의 시대가 사실은 훨씬 내가 더 봤을 제목이 때 먹어주죠. 120만 분 더 팔리게 했을 맞아요. 거라고 보거든요. 120만 뭐가 뭐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19금 테드는 너무 잘 지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이승훈 PD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저는 봤어요. 특히나 이제 보스턴에서 한 1년 정도 체류를 했기 때문에 또 배경이 또 막 오늘 재수없으면 김은정 PD님이 보스턴 담당하시겠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보스턴? 보스턴. 바스턴, 바스턴이라고 그러죠. 바스턴. 바스턴. 예, 우리는 저 하버드. 근데 그 보스턴 카몬도 나오고 정말 이런 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까 지적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고음 얘기를 하셨는데 테드가 나이가 들면서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나레이션으로 막 푸는데 사실 나레이션도 빵빵 터져요. 나르시 웃기죠. 진짜. 저스틴 비버처럼 저스틴 언젠가 비버. 나이가 들면 다 잊혀지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저 테드도 언젠가는 잊혀져가지고 나중에는 퇴물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 나레이션 하나하나가 사실은 빵빵 터져야 되는데 오스틴 파워처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해 거야.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오늘 그 얘기를 코드들이- 한참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못 웃었던 거야 사실은 100%. 그러니까 여기는 아는 만큼 웃겨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재밌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걸 이해를 못하고도 재밌으면 미국 사람 얼마나 재밌었겠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나 그 이승훈 PD나 김은종 PD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팝 음악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 프로그램을 하니까 뭐 좋아서 또 어쨌든 뭐 억지로라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이에요. 또 우리 정말 하찮은 시절에는 또 팝이 유행할 때니까. 게다가 거기 저희랑 나이가 거리 같아서 그러니까 세대가 겹쳐요. 그 티파니로 그렇지. 대표되는 팝 음악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음. 저희는 알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초반 애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이라는 청취자들이. 청취자분들이 좋은 편이에요. 애들이라고. 난 누구나 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알 수가 없어. 야, 얘 티파니- 새끼야. 좋은데요? 티파니 데뷔 깁슨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네. 보면서 야 이거 20대들은 어떻게 볼까 이 영화를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따가 하나하나 얘기해줘야 되는 코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런 코드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죠.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대사들이 정말 깨알 같은 대사가 오버하지 않고 좀 재밌게 들어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또라이 같은 그 납치범들 부자가 그 아들이 좀 뚱뚱하게 생겼어요. 네. 얼굴 알죠? 네. 그 뚱뚱하게 생겼는데 걔가 막 뭐라고 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대사가 나오냐면 테드가 Shut up, Susan Boyle 그런 대사가 나와. 닮았어. 수전 부산에서 보이라는 빵 터지죠. 정말 웃겨 죽는 줄 그 차 알았는데 안에서 참 막 그 쫓기면서. 잼관 32명 있었는데 저 혼자 웃더라고요. 수잔 보일에서. 수잔보이를 알아야 웃기지. 근데 사실은 엄청 웃기지 않았어요? 졸라 닮았어. 셔럽 수잔볼 할 때 어. 정말 정말 웃긴 진짜 대사예요.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 보고 저는 인정했어. 아, 이 영화가 정말 열심히 아. 대사를 짠 영화다. 그리고 그 참고로 수산 보일은 그 말하자면 폴 포츠를 생각하시면 돼요. 폴 포츠는 대부분 아실 테니까. 불튼 가탤런트에 불테가 나온-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줌마인데 실제로 아줌마 나이가 많은 여성분인데 좀 약간 후덕하게 생긴 인상인데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그런 목소리로 근데 유명해진 그 아이와 가수입니다. 너무 닮았어요. 네, 아이랑 정말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그 저번에 마크 월버그래 앙투라지라는 미국 드라마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아. 그걸 프로듀싱하는 사람이 마크 월버그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유머 코드가 여기에 그대로 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그걸 보신 분들이 보시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마크 홀버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아이돌이었잖아요. 난리였죠. 우리나라로 난리였죠. 치면 토니안 같은. 아 저스틴 비버였지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마키 마커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키 앤드 펑키 번치스. 펑키 번치스. 말하자면은 진짜 그 당시에 물론 자기 형인 도니 월버그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꽤 나름대로 아니 미국에서는 다섯 명에서 뉴키즈 온 더 블럭을 루키선도 했는데 블럭인데 뭐 어쨌든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도니 월버 인기 좀 더 많았긴 했죠. H.O.T에서 치자면 토니 정도 토니 정도. 그 제가 토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토니 정도. 딱 정확한 지적이야.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선 아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영화다. 그러니까 곰이 살아나서 판타지 영화가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여자친구와 좋은 친구를 갖는 이런 여자친구 이런 친구를 갖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최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곰으로 돼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이게 건축학개론하고도 어떻게 보면 구도가 되게 비슷한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납득이. 베스트 프렌드 납득이가 곰인형이고 저 얘는 좀 못된 애지만 밀라 쿠니스는 사실 환상 속에나 있는 여자친구가 왜 우리나라 드라마의 전형적인 구도 있잖아. 남자친구가 재벌인데 내 티코를 타고선 너무 즐거워하며 야 이 차 너무 재밌다 이러고 떡볶이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어 하는데 걔 차는 막 마세라티고 뭐 이런 재벌집 아들 그거에 정확히 반대 구도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이쁘고 몸매도 좋고 잘났는데 남자애는 병신이야. 근데 남자애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다 이해해줘. 게다가 옆에 친구는 너무 즐거운 친구고 잘 놀아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판타지네. 정말 끝내주는 파티도 자주 하고. 이거는 없어요. 이런 일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요새 약간 복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건지 아니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요새 사실은 뭐 신자유주의 막판으로 오면서 되게 살아가는 게 퍽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좋았던 80년대, 굿 80s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응답하라 1997 건축학개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80년대 중반 이후로 10대, 20대를 보낸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서와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판타지네 듣고 보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놀랐던 게 나는 그 대부분의 그 판타지의 길을 가는 길을 어느 정도는 갈 줄 알았더니 초반부터 그 부모한테 빵 대놓고 그냥 들키는데 보통 거기서 안 들키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말을 하지만 남이 봤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그 시퀀스를 보통 한 10분에서 러닝타임 15분은 거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말하자면 밝혀지는 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대놓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밝혀지니까 아 정말 좀 뭔가 많이 틀었구나. 그게 영화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카트라고 할 수 선언이죠. 있더라고요. 선언. 일종의 선언.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주제적으로 보면 너무 거창한데 주제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년기와의 이별을 뜻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유년기하고 빠이빠이. 그러니까 어른이 나이 또 됐는데도, 다른 자한 거죠.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작별을 못하다 어른이 되는 이런 건데 그게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나의 테디베어에서 그냥 테디베어가 되는 거죠. 나의 무언가에서 나의 플래시 고든에서 그냥 플래시 고든. 플래시 고든은 그냥 어디나 있는 만화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게 나의 플래시 고든이었는데 그게 떠나가는 이 고유명사와의 이별이 그 말하자면 유년기와 이별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고유명사들을 떠나보내는 수많은 고유명사들 우리 소중하게 여겼던 고유명사들을 떠나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적인데요. 수많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고유명사들을 떠나보내는 작별을 이시다.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고유명사 이승훈. 이재희 PD의 그 아들과 제 아들이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네, 7, 8살 비슷하죠. 그러는데 얘네들에게는 나의 파워레인저가 그렇죠. 파워레인저가 그냥 되는 순간에 그냥 만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어른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늘 시 한 들었습니다. 편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목 고유명사.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고유명사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플래시 고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죠. 근데- 가장 많이 깔리는 코드. 근데 이게 플래시 고든이란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얘기가 플래시 고든,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주라기 공원 이런 식으로 방에 포스터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스타워즈도 그렇고 인디아나 존스도 그렇고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플래시 고든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의 원류에는 플래시 고든이 있고 스타워즈의 원류에도 플래시 고든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고든이 가장 원류에 있는 거라 플래시 고든이 가장 그 캐릭터를 대표로 하는 뿌리가 되는 얘기가 되는데 그 뿌리가 되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가면 왜 그 슈퍼맨 리턴즈에서 브랜든 루스라고 그 사람 너무 잘생기지 않아요? 잘생겼죠. 너무 잘생겨서 문제인 거예요. 몸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크다고 그러던데. 너무 커요. CG로 키가 지웠대. 190 아니 몇이고. 그게 아니, 아니고 CG로 부분이 지웠대. CG로 지웠대. 실제로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그것도 너무 크고. 너무 커서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할 때 CG로 지웠대요. 이 사람 부기 나이틀스. 그때 마크 홀버그야. 와우. 그것도 너무 커. 그래서 지웠다고 그러더라. 아니 이게 다 되나 싶은 그런 이게 이래도 되나? 남기남 같은 느낌으로 이래도 되나? 몸을 돌리는데 뒤늦게 돌아오는 이런 느낌으로. 휙 하고 따라오는. 훅. 여러분 우리 저 황준희 양이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자제해 주세요. 얼핏 보면 꼬리인 줄 아, 알고.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발음.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황준희 양이 듣고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고. 네, 그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볼 때 얘는 고의야. 계속 예전부터 뭐 습자지 얘기 계속하고 얘는 고의로 이러는 거야 보니까. 죄송하니까. 좀 들어온 놈들하고 방송하네요 정말. 그래서 어쨌든 플래시 고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고든이 그러니까 그런 유년기 영웅들의 상징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왜 인디아나 존스 음악도 깔리고 이러잖아요. 그 고민 형이 타고 내려올 때. 맞아요. 그래서 벨 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계속 나오죠. 걔가 헐리우드로 가서 브랜든 루스하고 같이 살게 된다라는 얘기가 음. 마지막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년기하고 이제 끝이 난다. 조우하는 거. 라는 걸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래시 고든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관련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플래시 고든 그 음악이 몇 번 깔리는데 왜 플래시 그게 퀸이 불렀잖아요. 프레디 퀸이 머큐리가. 그렇죠. 그 왜 나중에 악당 저 고민형 납치하는 아빠가 예. 계속 저 프레디 머큐리 춤 따라하고 코스염도 똑같아요. 지오바니. 맞아요. 아, 뭐지? 그래서 이름이? 나도 웃었어요. 어. 진짜 네. 웃었어요. 보면서 일부러 저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약간 게이스러운 네. 느낌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무례한 영화예요. 그렇지. 존나 싸가지 없는 영화예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진짜 문제 많이 듣지. 진짜 이거 소송을 한 100개는 걸 수 있는 예를 그런 들면 이병헌 분이에요. 씨를 놓고 하하. 이 사람아 왜 하필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이병헌 씨를 놓고 언급하기 어렵게. 네. 제가 또 플래시 고든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플래시 고든 얘기가 진짜 독특한 얘기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 징기스칸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원나라의 징기스칸이 음. 서양에 있어서는 악마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실제 이상으로 되게 잔악한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 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 징기스칸이 유럽으로 원정. 예. 원정을 갈 때 어떤 식으로 성을 공략을 했냐면 공성차 이런 걸 안 쓰잖아요. 공성차에다가 잡은 포로들 머리를 잘라가지고 공성차에 쏴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쫄아서 성문 열게 만들어서 정복을 해서 거기에 남잔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잔악한 인물은 아니야. 항복하는 사람들 살려주고 이랬어요. 근데 실제 이상으로 잔악하게 그려진.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본 말하고 일체가 돼서 그 켄타우로스서라도 사실 징기스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고 일체가 돼서 달려온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인물이거든요. 근데 원나라가 사실은 명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역사관도 그렇고 중화 사상도 그렇고 서양의 역사관도 징기스칸은 대악마기 때문에 명나라는 좋게 그려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몽고 행성 원나라의 밍 황제 밍이 쳐들어와서 죽인다는 뭐 이런 밍이 악당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문화에선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독특한 그런 스토리거든요. 살짝 기존의 가치관이 전복되어 있는 네네. 그런 느낌이 그렇기 있네요. 때문에 한층 예. 더 인기를 끌었던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플래시 고든을 이해를 해야 이런 정서들을 이해를 해야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참 대담한 점들이 그렇게 변형도 할 법도 한데 그냥 갖다 써요. 그 장면도 그냥 갖다 쓰고 음악도 그냥 써요. 그 OST를 그대로 갖다 써요. 계속 그 퀸 그 플래시 나오는 그 퀸이 맡은 음악도 그렇고 그냥 스타워즈 음악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플래시 뭐, 만나러 가는 장면도 그렇잖아요. 그대로 사실은. 쓰고 삽입도 그렇게 하고 보면서 아 대놓고 이제 말하면 갖다 넣었구나. 정말 우라카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배웠습니다. 한 수 배웠어요. 저는 이제 방금 이승훈 PD가 지적했듯이 그 주제의식이 정말 잘 견고하게 잘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좋았던 게
하나하나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살아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전화벨 소리에 전화벨 소리 딴다라다라다 그 전격 제트 작전 띠리리리. 그거 나오는데 정말 저 같은 이 세대의 가슴이 사람들은 뛰죠. 아주 그냥 그것만 들어도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라고요? 자꾸 그러네. 아, 너 참. 아니 뭐 깜놀한다. 어? 깜짝 놀랐다. 아까 뭐, 크리스토퍼 놀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거기서 자지러져. 왜? 어? 아니 그때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 전격 제트 작전. 참 알자지라 방송 갈 사람도. 아이, 그런 개소 말 뻔내기. 이 사람들 그거 그 진짜. 장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 벨소리가 두 종류잖아요. 그 스타워즈 벨소리하고 전격 제트 작전은 보통 우리 청취자 중에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워낙 드리자면 80년대 초반이니까. 야 이건 정말 나이트 라이더란 제목이고 우리나라는 전격 제트 작전이란 제목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에 나이트 라이더 2000이라고 미드로 새로 사실.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동차인데 말을 하는 거야. 그 당시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기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말을 하고 스스로 운전을 한다는 지금은 개념이 많은 자동차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얘기를 해요. 현대 지금. 모비스에서 두 명씩 얘기해요. 한 사람이 또 내비가 따로 얘기하고 따로 얘기합니다 다. 근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무생물인데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키트. 키트 도와줘 하면 키트가 쫙 도와주러 와좀. 그게 뭐냐면 무생물인 테드가 키트하고 치환돼서 너는 말하자면 나의 키트야라고 그 당시에 전격 제트 작전을 얘들이 보면서 야 넌 무생물인데 동물인데 인형인데 말하잖아. 그러니까 넌 나의 키트야 이러면서 벨소리를 키트로 한 거고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테마예요. 뭐냐면 둘이 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딱 전화가 오면 도망가거나 뭐 하여튼 무서운 거야. 그 심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깔리는 상징이 뭐냐면 이제 같아.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지금 뭐 독일한테 네. 너무 밀리니까 네. 뭐 할 말이 없지만 거의 삼류 네. 자동차를 네. 만드는 네. 느낌이지만 독일, 일본, 미국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이제 아니 미국은 한국 자동차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수 칠게요. 어쨌든 정몽구 회장님 사랑합니다. 광고 좀 넣어주세요. 어쨌든 이 GM이라는 자동차에서 그 키트를 만들어요. 뭐냐면 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파이어버드라는 스포츠카가 있어요. 파이어버드 유명하죠. 파이어버드. 그 파이어버드 옛날 모델이에요. 그 파이어버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3,800cc짜리. 그러니까 미국은 머슬카를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땅도 넓고 기름이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랑 4,000cc, 5,000cc짜리 자동차가 막 돌아다녀요. 파이퍼. 우리나라는 전부 2,000cc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고급차가 3,000cc였고 옛날에는. 근데 미국에는 그 당시에 이미 보통 차들이 3,000cc, 4,000cc짜리가 많은데 스포츠카도 독일이나 일본에서 배기량이 작고 고출력인 자동차를 만드는 반면 미국은 그냥 기름 많이 넣어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얘기한 그 키트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던 파이어버드의 전신인데 옛날에 트랜스엠이라고 5,000cc짜리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 그게 어떻게 키트예요. 실제로 시판했었어요. 아니 그 기름을 어떻게 감당해? 지금 우리가 알고 야. 있던 그 90년대 초반에 정말 잘 나갔던 그 일본의 제가 잠깐 탔던 이클립스라는 자동차랑 이클립스. 쌍벽을 이뤘던 차가 파이어버드인데 그 파이어버드 전 모델이 키트예요. 진짜 전격 제트 작전 옛날에 되게 재밌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남성성 마초이즘이에요. 말하자면 이 머슬카라는 게 이름부터 머슬카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하필이면 그 중고차를 또 딜러야. 딜링하잖아요. 근데 지는 정말 개 타고 다니는 차 보셨어요 혹시? 정말 너무나도 정말 좀 험불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벨소리 이런 거 다 마초이즘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면 테드가 곰인데 굉장히 마초잖아요. 맨날 떨피고 막 여자들 막 창고 끌고 가지고 떡치고 막 이런 완전 마초예요. 그런 놈들이 타는 차가 미국 머슬카 하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고민형이 아니고 사람이었으면 되게 전형적인 스토리였어요. 개양아치죠. 예. 뻔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스토리인데 이게 그렇죠. 고민형이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그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 저 다스베이더 테마 음악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다스베이더 테마 음악이 나오는데 여자친구가 물어봐 이건 무슨 음악이야 했더니 영화 노트북의 음악이야. 근데 맞아, 노트북은 되게 노트북. 사랑 얘기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이 저 환상적인 판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테드 고민형이 저 일하는 곳에서 나와서 맥주를 먹다가 빈 병을 이제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뭐 실패했군 카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카림 압둘자바라고 압둘자바 80년대 유명했던 농구 선수가 이게 스카이 훅슛이란 걸로 유명했는데 걔가 훅슛 폼으로 던지거든요. 안 들어갔다는 거죠. 저도 그 장면에서 깔깔 터졌어요. 카림 압둘자바라고 정말 큰 이슬람계 흑인. 그러니까 원래 루 엘신더였는데 이름을 이제 카림 압둘자바로 개명을 하죠. 나는 나는 선수인데 그걸 보면서 나는 왜 농구를 안 좋아하는데 저걸 알아듣지? 그 선수는 너무나 유명했던 게 농구를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방식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훅슛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수비의 그
그 저기 블로킹을 제치면서 멀리서 이렇게 키가 2m 16인데 멀리서 던져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던져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하나하나에 깨알같이 딱 그 터지지 선수, 진짜. 그 선수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선수는 이제 NBA 통산 득점 1위고요. 전체 그 모든 정도 선수를 될 거야, 통틀어서 아마. 역사상. 그리고 그 이소룡의 사막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소룡의 유작인데 거기 나왔어. 그 영화에 악당으로 출연을 하고 하여튼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농구보다 유명한 농구 선수 뭐 이런 표현도 듣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마이클 조단의 버금가는 네. 유명한 선수였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나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나레이션도 그 목소리가 저 그 뭐야 패트릭 스튜어트라고 저 엑스맨의 프로페서 X라고 나온 그 매그니토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스타트rek이라고 80년대 미국 맞아, 최고 거기 인기 나오죠. 시리즈에 응. 피카드 선장이라고 이제 거의 주인공 맞아. 역할을 하던 분이요. 뭐 저희 세대는 보셨을 텐데 이렇게 머리가 좀 없으신 그 다들 아마 어떤 응. 분인지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제복 입고 나오는. 근데 이제 스타트렉 이러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트레키라고 스타트렉 팬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었고 스타트렉에서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들끼리 만나면 리브롱 앤 프로스퍼라는 인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벌려서 하는 이 인사. 그게 되네요. 이거 되는 네.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안 돼. 이 인사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최고의 시리즈였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서 말하자면 그런 뻘소리로 해설을 하는 거죠. 정장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그 근데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재미는 우리 관객들은 못 얻잖아. 또 사실은. 보면 그 진짜 웃긴 게 술 먹다가 파티하다가 난 그 장면이 제일 웃겼는데 웃기기로는 네. 파티에다 갑자기 또 띠빵해 보이는 너드 같은 그 소위 말하는 백인 너드 같은 애를 하면 갑자기 손을 탁지에 얹어요. 칼을 들더니 탁 잡아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누비는 거 같은데 80년대에 많이 이게 이제 하던 그 에일리언 원에 보면 나옵니다. 응. 에일리언 원에 보면 나오는데 그 비숍이라고 그 인조인간이에요. 로봇, 맞아, 로봇. 로봇이요 로봇. 그 로봇이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근데 하다가 손등을 뻑 찍어버리죠. 아, 나 그거 우리나라에는 웃겨서. 공공의 적에 나왔던 장면이죠. 그리고 그 거기서 비숍이란 단어가 나와요 또 그 장면에서. 네, 나와요. 깨알같이 그러니까 모든 장면마다 다 깨알같이 박혀 있는 거. 2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에일리언 그게 바로 80년대 그 또 영화의 영화 상징이죠. 상징이죠. 80년대 SF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장면은 최근 것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이런 그러니까 그 비꼬는 코드까지 완벽하게 포함하는 게 왜 그 알렉스라고 저 여자친구의 사장님의 집에 갔는데 이렇게 뭘 자기 물건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잖아요. 맞아 나오죠. 이거 뭐 존 추상한데 레논이 뭐 어떻게 모르니 했고, 존 뭐가 레논의 뭐야. 어떻게 했고. 근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랜스 암스트롱의 고환이야. 나는 힘들 그러니까, 때마다 이거 맞아. 듣는데 그게 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랜스 암스트롱이 작년에 약물 파동으로 돼서 여태까지 말하자면 그 챔피언 인간 승리 이거를 다 부정당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다 이제 뺏겼는데 응. 뺏긴 거에 대해서 난 아니다라고 응. 항소를 했는데 암스트롱이 포기를 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냐면 네가 그렇게 힘을 내는 게 사실은 약물이물한 거지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유층에 대한 조롱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말하자면. 고안 보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전립선암에 걸렸는데도 힘내서 뚜르드 프랑스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힘내야지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약물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 비웃음 코드까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다. 정말 꼼꼼하게 만든 영화예요. 네. 아 근데 저는 하나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 뭐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테드가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CG예요. 이건 CG인가요? 네, CG입니다. 아 근데 CG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자면 실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그건 저도 좀 파봤는데 없더라고요. 깜쪽 같지 않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누가 보면은 약간 실사 같지 않아요? 실사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실사 같죠. 그냥 모르고 CG란 걸 모르고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스톱모션으로 찍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CG인데 저렇게 자연스럽지? 정말 아쉬웠던 건 아이랑 같이 볼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웠어요. 아, 너무 떨과 섹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얘가 보면 기절하기 재밌어 할 텐데 남자아이들이 보면 아, 토요일 밤의 열기 그거 처음에 패러디한 왜 거. 여자 친구는 되게 정상적인 만남으로 점잖은 만남을 기억하는 남자 친구는 토요일 밤의 열기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스테잉 얼라이브 막 나오고. 네, 스테잉 얼라이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이제 패러디가 됐던 건데 그 에어플레인에서 그 네, 패러디잖아요. 에어플레인 나오죠. 패러디 한 걸 패러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원작 오리지널이 아니라 에어플레인에서 패러디 한 시퀀스를 패러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싶어요. 왜냐하면 스테잉 얼라이브 저 토요일 밤의 열기는 80년대 초반 영화라 얘가 보기에는 그때는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에어플레인은 하지만 우리 또래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대단한 영화죠. 마지막에 재밌게 봤어요. 테일러 로트너가 됐다. 저는 요거는 좀 뜻밖이었는데 테일러 로트너가 됐다고 하잖아요. 왜 수잔 보일 그 뚱땡이 애가 커가지고 전 그래서 테일러 로트너가 어렸을 땐 뚱땡이였는데 이렇게 살을 뺀 그런 애인가 찾아봤어요. 또 어릴 때 네, 찾아봤더니 어릴 때부터 몸짱이었더라고요. 걔는 뭐 쩔어주죠. 소년 몸짱으로 유명했던 애더라고요. 93년생인가?
하여튼 거기 그랬어요. 아까 그 납치범 아빠 우리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아빠가 보면 나올 때 그 춤추는 게 티파니잖아요. 네. I think we alone now라고 노래 네. 선곡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I 그 think we alone now. 골반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느적거릴 수가 있나. 아. 청바지도 몸에 쫙 끼는 청바지 입고. 사실 티파니 히트곡이 세 곡이 있어요. 그 빌보드 차트 1위 한 게 Could Have Bee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발라드. Could Have Been So Beautiful 한 노래가 있고 그다음에 비틀즈 노래 I Saw Her Standing There라는 노래를 네. 리메이크해서 I Saw Him Standing There라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I Think We Alone 나온데 세 번째 곡을 선곡을 했는데 정말 그 가사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 장면에. 딱 어울리죠. 근데 진짜. 티파니 하니까 그 I Saw Him Standing There 거기가 그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87년도에 써니텐 광고에 쓰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쵸. 그 당시에 그 유덕화 흔들어 주세요. 주윤발 뭐 와가지고 막 밀키스 광고하고 그럴 사랑해요 때 밀키스. 그때 티파니가 써니텐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티파니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저 공연 보러 갔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공연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길을 쓰고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거기까지 갈 만큼 좋아하던 친구는 없었기 때문에 안양까지 혼자 가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압구정에서 압구정동에서. 근데 중요한 건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들어가면서 밟혀서 뭐 형이나 누나한테 밟혔겠지. 그래서 엉엉 울면서 공연을 봤던.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사람도 어떻게 찾아서 한쪽은 신발이 있어. 이 신발만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한 손에 신발을 들고 신발 한 손에 들고 맨발로 앞에 가가지고 공연을 보는데 기쁨 반 슬픔 반 집에 어떻게 가나 반 해서 그 기억이 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까 좀 전에 김은종 PD가 그 옛날 광고 티파니 흔들어 주세요 뭐 써니텐 뭐 사랑해요 밀키스 이런 거랑 관련돼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혀 화제가 안 됐던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한 지금부터 5년 됐나요? 한 7년 됐나요? 최지우 씨가 나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그 남자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그러면서 사랑해요 밀키스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진짜 뭐야 정말. 아니 듣도 보도 못했고 듣고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광고에 없었던 자기 스스로를 패러디하는 독특한 광고다. 아니 근데 그 광고주가 그걸 선택을 했나? 난 지금 그 광고 기획사는 잘렸을 것 같아. 잘렸죠. 그게 뭐야?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잘려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진짜. 그 남자를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사랑해요 밀키스. 또 뭐 있죠? 사랑해요 밀키스. 흔들어 주세요 써니텐. 반했어요 크리미. 반했어요 크리미. 반했어요 크리미. 야 크리미 진짜 오랜만이다 정말. 밀키스는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작년인가 먹었어요. 맥콜도 파는데. 맥콜은 거기에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파는 거죠. 맥콜하니까 생각나는 팔리든 안 게 팔리든 파는 거죠. 그 당시에 87년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두용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네. 뽕도 찍으시고 네. 또라이 시리즈도 알아요. 찍으신 이두용 감독이 돌라이. 도라이. 오늘 발음이 거칠어. 좀 자제하겠습니다. 아이 지금 발음 좀 제발. 나쁜 놈이네 이거 아주. 이 사람들 이렇게 자꾸 자주러지게. 저기 그 감독이 그 당시에 보리텐이라고 혹시 아세요? 보리텐도 있어요. 보리텐 알아요. 보리텐이 뭐냐면은 혜태에서 나온 거 보리텐. 맥콜의 혜태 보리텐. 그렇죠. 대항마야? 맥콜의 대항마로 써니텐이 나오던 혜태에서 나오는 보리텐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깨알같다, 광고를 어떻게 깨알같다. 찍었냐면은 이두용 감독이 그 당시에 그 크레인을 본인이 카메라 위에 올라가가지고 크레인을 탑니다. 그럼 크레인이 쫙 카메라와 함께 쫙 올라가. 그러면 이두용 감독이 칵 타면 이제 거기서 보리텐 뭐 이런 거 하는데 야 데모찌로 그거는 광고가 데모찌야. 데모찌 CF.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광고가 보리텐. 옛날 광고 인상적인 거 많죠. 그 백인천 씨 광고. 개브라이티. 개브라이티. 이거는 소말 닭. 번데기. 개브라이티. 우리나라 유일한 사할타자인 4.1프리님 백인천 감독님이 개브라를 사알이 개브라리 되는 순간. 옛날에는 진짜 광고가 섹스 어필 광고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 말도 안 돼. 80년대 특히나 약간 섹스 어필한 그런 쪽의 문화들이 많이 90년대까지 그랬어요. 네. 줘도 근데 못 먹나 뭐 이런 광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갑자기 CF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랑 무관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이 영화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그 미국 그 서브컬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너무 있어요. 많죠. 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거기 30밖에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하니까 너무 웃기죠. 미국 사람에도 따라서 이해 못한 사람이 물론 있겠죠. 이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는 그렇게 몇백만씩 들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게다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거 감독 겸 테드 성우를 하신 분이 이제 세스 맥팔라인 감독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출세작이 저 패밀리 가이라는 성인 애니메이션이에요. 뭐 우리 심슨이나 뭐 사우스파크 같은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도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자기 돼요. 거를 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안 봤으면. 그러니까 왜 우리 가이라고 나오는 분 있잖아요. 저 나중에 쟤 누구니? 그린랜턴하고 개인. 그 저기 같이 이제 파티에 손잡고 나왔던 그린랜턴 이름이 뭐지? 아, 그린랜턴. 라이언 레이놀즈. 라이언 레이놀즈. 그래. 어. 베리드에 나왔던 그분 같은 경우도 거기에 성우로 등장하던 분이거든요. 그런 식의 아니, 이것들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거기 맞 라이언 레이놀즈가 아니고 말고 그 그 친구 가이, 개인 친구. 그 가이가 그 성우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먹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는 아니, 않죠. 잠깐 딴 얘기인데 저 라이언 레이놀즈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워너비 예.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응. 데려갔고 응. 그 전에 상의던 거는 스칼렛 요한슨. 응. 어떻게 근데 양손에 그 떠가지고 있지? 제 기억에 맨날 그 피플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뽑잖아요. 2011년인가 10년인가가 라이언 레이놀즈였어요. 기억나요? 그래요? 인기가 그러니까 많구나. 우리나라에서 좀 평가절하돼 있구나. 평가절하된 배우 중에 하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섹시한 느낌을 받아들이고 2010년인가 누군가 청취자분이 제보해 주십시오. 2010년 아니면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10년. 진짜 3개 보내드릴게요. 막 보내 좀 내가 알아봤는데 아니, 그 상품이 지금 한 박스 말고 3개. 3개. 3개는 우리가 하나씩 사도 되잖아. 그렇구만. 아니 그 한 박스 보내드렸어요?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받아야 돼요. 빨리 좀 주세요. 드릴게요. 그럼 오늘 잣잣 들어가겠습니다. 잣잣. 테드가 하잖아요. 왜 여자들하고 손. 예. 손. 노라 존스하고도 하고 손. 손으로만 하는 걸까요? 딱 크게 적절해요. 딱 적당해요. 모양도 적당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신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언급을 제일 많이 했으니 이게 아니, 그 다양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기구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당근이라든지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아 그래 거기 그 팔물건을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응용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머리가 되게 좋은 거야 IQ가. 누가 김은정 PD가 자 이승훈 PD는 저는 뭐 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손이야 손. 내가 봤을 땐 손이야. 발로도 할 수도 있죠. 발이나 손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 걔들은 발이 손이죠. 손이 발이고. 앞발과 뒷발. 앞발로 하느냐 뒷발로. 그거 어려운데? 제가 그 1997년에 그 등단작이 있어요. 질주라고 질주로 영화도 만들어진 됐죠. 작품인데 그 책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빠 발로는 하지 마라는 대사가. 제가 그 저희 학교 도서관에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장이 유난히 그 앞에 장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끄럽네요. 하여튼 뭐 갑자기 발 얘기가 나와서 역시 이재익 PD는 페이지 터너야. 아니 페이지가 턴이 안 돼. 페이지 나 터너라니까. 턴하고 싶은데 페이지 글루어. 페이지 스티커. 페이지 글루어. 페이지 스티커라고 앞으로 바꿔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스티커. 그러면 김은정 PD님은 뭐 아니 저는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없어요. 뭐 옛날에 그 이장님 같은 거. 아니 부녀회장. 저는 하나 있긴 있어요. 나 먼저 얘기해 봐. 존 베넷의 직장 동료 중에 타냐라고 금발애가 있어요. 네. 그 맨날 얘기하는 꼭- 사무실 장면 나올 때마다 수다 떨고 있는 그 여자. 걔랑 잤을 것 같아요. 누가?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존 베넷. 존 베넷이? 음. 그 여기 써놓은 이거? 한 번쯤은 잤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말하자면 관심 밖으로 사라졌던 인물이긴 한데. 아니 근데 나올 때마다 대사를 꼭 치거든요. 그 별로 비중이 없는 인물인데 나올 때마다 왜 대사를 칠까? 그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정황상 그 아메리칸 파이도 있지만 테디랑 그 저 마크 월버그 엄마랑 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무리한 정황인데? 아니 진짜로. 왜? 테디 성격상 했을 수 있어. 에이, 그건 좀- 했을 수 있어. 그거는 진짜 했을 수 그 있어. 사람이 부녀회장하고 황시아 씨한테 그걸로 너무 재미 봤어. 봐가지고 에이. 그럼 타냐하고 존 베넷이나 해주세요. 타냐하고 존 베넷 잤을 것 같아요? 느낌 그 얘기 들으니까 잔 것 같아요. 그 대사를 계속 걔가 치고. 첫 대사도 그래요. 첫 대사도 자, 우리의 뭐 옛날 이런 식의 대사를 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서는 뭐 자기 남자친구랑 또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왜- 좋아하는 느낌은 나던데. 왜 또 헤어졌겠어? 또 헤어졌다는 걸 왜 하겠어? 저번에 헤어졌을 때 잤구나. 저번에 헤어졌을 때 나 너무 외로워 괴로워. 그래서 한번 자고 오케이. 이번에 또 헤어졌으니까 또 자고. 오케이.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잔 걸로 합시다. 뭐 잔 느낌이 나. 왜냐면 좋아하는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별로 비중 없는데 하여튼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 테디의 여자친구랑 그 슈퍼 주인이랑 잤을 수 있어요. 누구지? 슈퍼 주인.
승진시켜주는 그럴까요? 여러 그런 뉘앙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얘기해서 그러는데 잠깐 그러는데 난 그 슈퍼 그 매니저가 주인 있잖아. 아, 너무 웃겨. 존나 너무 웃기잖아요. 빠져. 막 내가 얘기 듣다가 당신 마누라의 조경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거 전화를 못 받다 그러니까 자네 승진이야. 승진이야. 제가 보기엔 대답이 창의적이어서 승진한 것 같아요. 나 근데 너무 웃겼어. 난 진짜 깨알같이 너무 웃기지 제가 않아요? SBS 입사하기 전에 오리콤 입사할 때 예, 예. 그때 이제 SBS도 그렇지만 최종 면접으로 사장님하고 면접하잖아요. 네. 전희철 사장님인가 있었어. 농구 선수인데 전희철. 맞 동명이인데 전 무슨 철이었어. 그 사장님이 이제 저 이력서를 딱 보면서 많이 안 물어보잖아요 보통. 대표자들이. 전혀 안 물어보죠. 물어봐. 연문과 나왔어? 이러면서 영어 잘하나? 이래서 이 회사에 필요한 만큼 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문이 영어는 뭔가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레알이야. 130% 레알이야. 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애솔. 아니 애솔 머슬인 것 같습니다. 과략근. 과략 학문이랑 애솔이지. 과략근. 과략근이 뭐냐 그랬을 애솔 때. 뭘 애솔 머슬 아닐까요? 그래서 합격을 된 게 아닌가. 그럼요. 그건 창의적이지. 과략근은 죽어도 모르겠는 거야. 전혀 모르지. 그 과략근과 더불어 제일 어려운 영어가 외골격이란 영어가 있어요. 졸라 어려워. 아니 영어 잘하잖아요 김은정 PD. 과략근 영어로 뭐예요? 모르지. 근데 에스더 쳐다봐야겠다. 머슬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알아들을 거야. 알아들을까? 알아들어. 알아듣지. 100% 알아들어, 알아듣지. 그거는. 무조건 알아듣지. 이거 믿고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갑자기 이거는 왜 정적이야? 빨리 이거 내가 찾고 있는 거 빨리 하기를 딴 얘기해요. 편집하면 돼. 과략근 영어로. 궁금하긴 하다 근데 과략근. 과략근 뭘까? 외골격은 영어로 뭐예요? 몰라요? 전 잘 몰라요. 안 나가 과략근. 진짜? 기다려봐. 아니- 검색의 왕인 내가. 과략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해면체? 스핑처라고 그러나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과략근이 스핑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스핑터. 나오나 스핑터. 스핑터 또는 컨스트릭터. 컨스트럭터. 또는 스핑트럴 머슬. 스핑트럴 야, 머슬. 절대 외울 수 없는 영어. 스핑터. 정말. 야, 이거 외울 수 없는 단어. 관략근. 22,000엔 안 나올 것 같아. 이 단어. 그냥 전 SOR 집으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물어보길래. 알겠습니다. 이 영화에 있어서 마크 월버그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마크 월버그. 그렇죠. 마크 월버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크 월버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 친구가 정말 크리에이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전 그 80년대 때도 보면 뉴키스 더 블록 다음에 그 했던 아까 금방 마키 마크 앤드 펑키 번치스라는 그룹인데 굉장히 괜찮았던 그룹이에요. 히트곡이 별로 없긴 해요. 굿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루리드라고 있죠. 루리드 완전 그 유명하죠. 벨벳 언더그라운드 음. 루리드. 그 루리드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가 거기 실려 있어요. Walk on the Wild Side라고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되게 리메이크 잘했어요. 그래서 마키 마크 그 프로젝트가 그냥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음악도 잘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90년도인가? 바이브레이션즈 바이브레이션. 그건 1위 했어요. 1위 했죠, 그거 그쵸. 1위 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마키 마크를 케빈 클라인 빤스 모델로만 기억하고 있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마크 월버그가 그 정도까지 했으면 뉴키스 온 더 블럭에서 출발해서 자기 이름을 갖다 댄 프로젝트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했으면 미련이 많이 남았을 법도 한데 그 뒤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빅히트라는 게 첫 번째 영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여튼 빅히트 뒤에 부기나이트부터 이 작품들이 괜찮아요. 근데 혹성 탈출도 있었고 혹성 탈출이 몇 편이었죠? 그게 있었고 진화의 시작. 진화의 시작 그 나오기 전이 아닌가? 혹성 탈출 그 리메이크한 거에 나온 리메이크한 거에 나왔어요. 진화의 시작이 아니라 그 보면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럼요. 그 전에 자기가 걸어왔던 크리에이터로서의 길이 굉장히 놓기 아쉬운 것들이거든요. 유키스 온 더 블록도 그렇고 펑키 먼치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계속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또 다른 영역으로 나가는 걸 보면 아주 이 그리고 친구는 작품도 뭐 뚝심이 파이터 있다. 이런 좋은 작품들도 많고. 좋은 작품 많아요. 예. 근데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하고 보니까 굉장히 자기하고 이렇게 우라카이 어떻게든 해보겠다. 혹시나 하고 혹시 한 권이라도 더.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거 35은 무리야. 거기서 주름이 너무 많아. 딱 봐도 45인데. 근데 그거는 약간 주름이 너무 난 이제 더 이상 아예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당신은 이미 10년 전에 이랬어야 했어. 아니 친구에서 유호성이 고등학생으로 나왔을 때 내가 무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해요. 말도 안 돼. 주름이 자글자글해.
그런 거 있잖아. 왜 할아버지들이 중년 밴드가 모여서 노래 부르는데 난 재미없는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런 느낌이에요. 재미없고 내가 뭔가 어른이니까. 그 세스 맥팔라인 감독이었으면 처음에 그 인트로 도입 부분을 크레딧 처음에 저 엔딩 크레딧 말고 타이틀 뜨기 전에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테디 곰을 가지고 아빠 하잖아요. 그 아빠를 마크 홀버그를 변장을 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 그런 장난을 쳤으면 말하자면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우리도 마크 홀버그가 늙어 보이는 걸 압니다라고 시작하고 가는 거죠. 네. 이 테디 그 베어 인형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테디 베어 뮤지엄도 있고 되게 제주도 있죠. 예. 서울 어딘가 지방 쪽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는 꽤 경주 크던데. 쪽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테지엄이라고 이제 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테디 베어란 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그 귀엽게 만든 거잖아요.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관계가 많죠.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거를 그 패러디한 게 좀 이거는 약간 떨어진 얘기지만 거기 저 플루토라는 아톰을 리메이크한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최종 악당으로 테디베어가 이렇게 딱 나져 있어요. 그게 늘 미국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디베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어떤 상징인 거죠. 테디베어 하면 미국의 힘, 미국의 권위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테드라는 게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예를 들면 매트릭스를 볼 때 매트릭스란 말이 우리는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행렬 사전 찾아보면 행렬이라고 돼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를 이해하기가 캐치하기가 힘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디베어 인형에 대한 정서를 캐치를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리뷰 보면은 되게 재미없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토이스토리하고 비교한 분들도 많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나는 토이스토리 가면 안 왔어요. 토이스토리 그러니까 쪽으로는 왜냐하면 어린 시절하고 이별한다는 이런 면에서 이제 토이스토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그렇긴 같은데 한데 만듦새가 너무 달라요. 여기는 정말 디테일이 너무나 살아 있고 말하자면은 그 어떤 시사적인 부분 아니면 풍자적인 부분 또 80년대 추억의 향수에서 갖고 와서 비트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물론 토이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될 바가 아니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건 영화 내적인 게 아니라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의 문제인데 이 1980년대를 담은 우리나라의 모습이나 미국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1980년대 우리나라랑 미국은 굉장히 다른데 이 영화를 보면 이제 2010년대의 미국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과 소울은 거의 비슷해요. 노는 것도 비슷하고 이제 영화니까 과장으로 떨을 워낙 막 대놓고 피긴 하는데 그거 정도 빼면 떨 그냥 영화니까 과장돼 보이는 그 떨 장면들만 빼면 우리나라 사람들 노는 거하고 우리나라 그 공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일과를 보내는 거나 돌아다니는 차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흡사해서 전 정말 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 파티를 저렇게 하고 저렇게 놀고 저렇게 직장 생활하고 하는구나 하고 어릴 때 생각했던 거 저희가 80년대 동경하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 2010년대에 와서 동경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빨리 발전하고 따라잡은 거죠. 저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그 아저씨가 자기가 미국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정말 와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어느 화장실을 가도 휴지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80년대만 해도 공원 화장실 이런 데는 정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은 일은 볼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쓸 수가 없을 정도 되게 지저분하고 휴지가 비치돼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 화장실도 보통 잠겨 있거나 유리 화장실. 비치되어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왜냐면 다 집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뭐 어디 그냥 건물 화장실 아무데나 들어가도 그냥 휴지 다 비치돼 있고 다 돼 있잖아요. 불쾌하지 않게 볼일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걸로 상징되는 무언가. 우리나라는 미국이 80년대에서 말하자면 이만큼 발전한 동안 우리나라는 12만큼 발전해서 미국을 많이 따라잡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80년대는 우리가 10대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저나 우리 3명 PD들은. 근데 지금의 10대 아이들은 미국 문화에 대해서 동경하진 않아요. 전혀 동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랑 이 미국 문화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걔들은 더 이상 팝 음악을 동경하면서 듣지 않아요. 가요가 훨씬 좋아요. 편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동경이라든지 위압감 같은 게 사라진 거죠.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심지어 홍콩도 되게 동경했어요. 맞아. 홍콩 영화나 홍콩 문화도 동경할 정도로. 근데 이제 지금 세대는 안 그렇죠. 지금은 웃기죠, 사실. 그래서 그 이 영화에 보면 그 테디 그 19금 테디 우리나라 제목으로 19금 테디에 보면 80년대 장면들 그다음에 2010년대 장면이 교차돼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정서는 못 느끼겠구나. 미국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그게 또 우리 윗세대들하고 또 다른 게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세대인데 그 왜 저 늙은지와 어린지로 대표되는 어린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렌지 하면 못 알아듣는데 어린쥐 하니까 알아들었다고. 어? 우리 늙은쥐와 어린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린쥐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렌지라고 해서 못 알아들으면 여러 번 얘기해서 알아들으면 되지 뭐 어린쥐 뭐 이래야 되나.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되게 충격했던 거. 그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외국을 가보거나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다 오렌지 이렇게 경상도 발음으로 그 영화 친구에 보시면 그 이제 말하자면 제작자가 선생님 옆으로 까메오로 등장을 합니다. 워터 펄루션 코즈즈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영어를 가지고 미국을 갔더니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쥐에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미키마우스를 사랑합니다. 하여튼 I love you.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세대 간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거는 그 아까 얘기한 정윤이 양이었나요? 박윤희 양이었나요? 누구 어떤 여고생. 여고생. 황진희님, 황희진님, 아니요 황진희님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황준이냐, 황준이 양. 황준희 양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고선 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럴 확률이 99%예요. 사실 그리고 19금이기 때문에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 19금. 아, 고3이 못 보나요? 19금 고3 못 영화를? 볼 걸요? 안 돼요. 뭐 고3은 안 될 거야 아마. 그렇구만요. 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든지 볼 거야. 뭐 위딕스까지 다운받겠지. 밀라 쿠니스 등장하는데 밀라 쿠니스 등장하면 해외 연애 얘기 좀 해주셔야죠. 아 근데 저 지난번에 그 영화 뭐였죠? 본 시리즈도 그렇고. 네. 저 요번에도 보는데 여자 주인공이 너무 이쁘더라고, 매력적이더라고. 이뻐요. 근데 밀라 쿠니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말하자면 데미 무어가 가장 싫어하는 비치입니다. 그렇죠. 데미 죽이고 무어의 싶은. 그 남편을 데려갔죠. 지난번에 한번 여전히 사랑하고 얘기했잖아. 있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애스튼 커처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혼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밀라 쿠니스가 요즘에 약간 좀 실증이 났대요. 빨리 이혼이 안 돼서 약간 진력이 났다는 그런 저기가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지난주에 저 시네타운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밀라 쿠니스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둘은 결혼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혼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잠깐 했었다.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데미 무어하고 애시튼 커처가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어서 아니 그럼 애시튼 커처가 왜 저렇게 쩔쩔매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아이 친권 문제 때문일 수가 있겠죠. 아이 친구. 그래서 밀라 쿠니스는 그러니까 그 밀라 쿠니스가 짜증내는 것도 그 측면일 수 있는 거죠. 이혼을 안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니네 결혼한 상태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거였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수도 있어요. 애시튼 커처가 뻥친 걸 수도 있어. 사실은 아니야. 야, 그렇다면 크리에이터인데. 애시튼 커처가 밀라 쿠니스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포인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거야 우리. 우리 사실은 법적으로는 결혼 안 했어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애시튼 그러니까 밀라 쿠니스는 꽝 하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더 하려고. 이 새끼가. 새끼가. 새끼가 한 번이라도 어떻게 더 해보려고 시간 끌어보려고 이 새끼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밀라 쿠니스도 그 블랙 스완에서 등장했을 때랑 여기랑 캐릭터가 너무 달라요. 와, 진짜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좀 연기도 잘하고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그 상사가 이제 그 희롱하는 장면, 희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무실에 들어 출근되는 장면에서 껄떡대는. 보면 들이대는 얘기하잖아요. 거죠. From Greece, 뭐 체코, 막 계속 나옵니다. 약간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나라 이름 다 나와요. 거기서. 근데 원래 유크레인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원래. 가고 싶다 우크라이나 한번. 김태희가 밭을 캐고 감자를 캐고 캔다는. 장동건이 밭을 간다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제가 출장으로. 카자흐스탄 가봤는데 카자흐스탄은 안 그렇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느낌이 다르죠 카자흐는. 중앙아시아인데 완전히. 스탄이 들어가면 별론 것 같아요. 스탄. 아닌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스탄인데요 그거. 아니 우즈베키스탄이고 우리 우크라이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니까. 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쁠까? 하여간 뭐 그쪽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스탄이 땅이래요. 카자흐스탄은 갈색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카자흐스탄이 땅이 겁나 넓어요. 네.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주선 쏘는 거 보러 간 거예요, 제가. 아 그렇구나. 거기는 360도를 봐도 다 땅밖에 안 보여요. 야. 제가 알기로 그 전 세계 영토 10위예요. 카자흐스탄이. 그렇구나. 이런 거 막 해도 돼? 또 잠깐만. 또 또 무슨 지리학과, 세계지리 지리학과 또 전공하시는 전공하신 분이 바로 떠올릴 수 정확하게 있어? 재작년부터 12위가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계지리 선생님이 2008년까지 10위였으나 막 이렇게. 그린란드를 사서 뭐 11위로 떨어졌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럴 수 있어요.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씩 꼽아보죠. 나는 수잔보일, 셔럽 수잔보일.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 애를 보면 생각했거든. 아, 저 새끼 누굴 닮았는데 저도 생겼어요. 누굴 닮았는데 했는데 셔럽 수잔보일 그런데 정말. 김은정 PD님은 인상적이었던 장면. 전 너무 아까 다 나왔는데 뭐 카림 얘기할 때도 웃기고 저는 그 잔재미가 여기는 막 빵 터지는 장면은 없는데 그 매니저가 그럼 승진 시켜줄게 뭐 이런 거 좀 너무 빵빵 터졌거든요. 너무 웃기죠. 예. 사실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에서 하나 꼽으라면 첫 장면이에요. 엄마 곰이 말을 해요. 근데 곰이 나와가지고 헬로우 하는 그 장면.
다른 영화들과의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우린 다 까고 가겠다. 사실 처음에도 그렇잖아요. 왕따 당하는 친구가 꺼져 배는 맞으면서. 졸라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희 씨 친구가 맞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왕따 오브 왕따다 이거를 강조하는 그건데 맞으면서 그 주희 씨 친구가 맞으면서도 걔도 꺼져.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테드하고 베넷의 격투 장면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싸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찍기도 침대에서 모텔방에 싸울 때. 찍기도 되게 니마이로 찍어가지고 보통 영화의 격투 장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보온이라든지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격투 장면이 그대로인데 거기에 고민형이 있으니까 묘하게 웃긴 아니, 근데 거죠. 어떻게 난 너무 잘 찍지 너무 잘 않았어요? 찍었어. 나는 솔직히 아까도 한번 CG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전 정말 이 기술적인 것만 해도 사실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아바타 대단하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이 기술적인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CG란 건 어디다 쓰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CG는 지우는 데서 아마 이게 사람이 하고선 지워서 붙인 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니, 막 잘하니까. 관절기가 나오더라고. 관절기가 나와 영화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리얼한데 CG가 아닐까? CG일까? 나는 CG인데 어떻게 리얼할까? 그게 인형이면 더 신기하죠, 사실. CG인 게 이해가 가지. 인형이어도 난 신기하고 난 이건 어떻게 봐든 이 저는 처음에 효과는 그 키가 작은 분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에 대해서 이건 미덕이라기보다는 모험인데 도전, 모험 이런 건데 인종차별적인 이 발언을 대사가 되게 많이 해요. 겁나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이거 미국에서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또는 이런 걸로 문제가 될 때마다 약간 의아심을 했던 게 이게 사실 조크라는 게 농담이라는 게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조크의 터부를 깨는 게. 근데 인종차별이라는 게 인종차별 때문에 무슨 취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무슨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인종차별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웃고 떠드는데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편에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 영화에서는 동양인 인종차별 졸라 하고 주이시 인종차별하고 백인들도 병신으로 만들어요. 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슈퍼 그 여자 있잖아요. 존나 그 창고에서 따먹은 여자 얘기를 하면서 이름 맞추기 얘기를 하는데 멍청해 보이는 백인 여자 이름 다 나와요. 한 50개 나오는 거죠. 랩처럼 나오고 그 멍청한 그중에 티파니도 있습니다. 그중에 멍청한 티파니도 백인들의 있어. 모습을 되게 많이 담아냈어요. 그 웃긴 게 파티에서 아까 그 손가락이랑 그 칼로 찌르는 것도 거기 누가 손을 대요. 근데 보면 제일 백인같이 생기네요. 거기 손을 떡 댑니다. 이렇게 손빵 딱 찔리는 게 그리고 그 아까 그 고한 얘기한 그 직장 상사다 보면 자기처럼 퓨어한 이 앵글로 섹슨족의 되게 그 역설이거든요. 멍청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모든 인종을 공평하게 차별하니까 인종차별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다 까면 돼 다. 다 병신으로 만드니까. 그리고 다 까는 거 괜찮고요. 차별 발언은 자기가 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 차별하면 괜찮죠. 그렇죠. 지금 나 까맣다고 무시하니 이런 발언들. 그래서 정말 아까 뭐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한 또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아까 뭐 저스틴 비버 얘기부터 수잔보일까지 다 나오지만 용감한 영화였다는 생각도 해요. 전방위적으로 까죠. 재밌게 봤습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도. 별은 몇 개나 주시겠습니까? 급소 짚고 가야죠. 급소. 어떻게 봐야 재밌을까? 이 재미없다는 분들이 많아도 어떻게 봐야 재밌을까?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려면 그 80년대 미국 문화 같은 거를 블로그를 통해서 아마 지금쯤 이미 지금보다 며칠 전에 이미 각종 블로그를 통해서 이 테드의 19금 테드를 한 리뷰 이런 거에 등장하는 양념 같은 그 미국 문화에 대한 리뷰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많이 쓸 텐데 우리 또래 그런 PD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희 같은 30대 그 말하자면 전격 제트 작전에 자지러졌던 이런 세대들에게 강추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근데 전 세대가 보기에 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그러게. 예를 들면 여기서 퀸도 모르고 티파니도 모르고 전격 제트 작전을 모르면 이 영화는 재미 하나도 없는 영화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사실은 이래요. 그거보다 더 재미없는 분들이 이거 화장실 유머 싫어하시면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더러운 얘기들 나오는 거 싫으면. 해우소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셔야 되겠네. 해우소. 해우소 멤버. 해운대 말고 해우소? 그래서 저기 뭐 이런 거에 대해 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려면 최대한 알아서 찾아보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동양인 비하한다고 너무 발끈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서 백인도 비하하고 흑인도 비하하고 주이시도 비하하고 다 비하하기 때문에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하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웃기나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뭔들 마음 편하게 나 웃으러 왔어. 나 지금 웃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일단 한번 웃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웃을 수 있어요. 그래요. 몸개그나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별점 주죠. 전 4개요. 4개. 전 3개 반. 저도 4개 주겠습니다.
오늘 자. 되게 알찼어요. 좋았어. 오늘 근데 또 의외로 테드 팬은 많이 실망했어. 이런 메일들이 겁나 올라오는 거죠. 95%의 확률로. 95% 자, 확률로. 그 두 분 PD분들이 다음 주에 부산을 가시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이번 주에 하나를 더 기획물을 하나 또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녹음을 2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 내가 이게 진짜 희한한 게 뭐야. 내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우리 바쁘고 이러니까 한 주 건너뛰자고 그랬더니 이재익 PD님이 그건 안 될 말이라고 쌍수를 저 드는데 사람들 참 청취자를 사람 아니 나는 한 주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 이렇게 20주 동안 휴방 한 번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달려왔으면 한 번쯤 쉬어도 돼. 왜냐면 우린 제작비를 지원을 못 받거든.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겨 있거든. 그럼 직장인들이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그 리소스리님의 트윗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트윗이 왔어요. 19 업데이트 안 돼서 우울합니다. 우울한 하루였네요. 바쁘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질추덕 되세요. 쓸쓸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오전 중에 우리 저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소유도군한테 일찌감치 넘겼어요. 근데 소유도군이 5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메일이 왔어요. 카카카카 늦게 업데이트돼서 잘 들었습니다. 하고 밝게. 우리 한 주 쉬면 안 됩니다. 릴소스님께서 절대로 한 주 쉬면 안 됩니다. 어제도 또 저희 희망상을 찾으셔가지고 그 고릴라 게시판에 가로치고 리소스 리 해주시고 사연을 남겨주셔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리소스리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고지한 대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저 어떤 기획물을 했으면 좋겠냐. 네. 자, 먼저 양영근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솔로입니다. 저는 최고의 반전 영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으면서 네, 좋다. 예, 본인께서 뭐 유주얼 서스펙트, 식스센스 근데 너무 겹칠 것 같긴 하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어 꼽아주셨고요. 자기가 지금. 최고의 반전 영화 얘기 나왔습니다. 다음 저는 미래 얘기하면 크라잉 게임이요. 이건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 싸움이야. 1, 2, 3이 먼저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 정말 자지러지겠네요. 자, 우리 가산의 빌 게이츠 최지웅님 간만에 DBG 진열장을 바라보다 집어낸 영화. DBG는 뭐 어떤 포맷인가요? DVD. 아마데우스. 자꾸 지읒 발음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 아이씨. 이라이씨. 해우소 같은 아마데우스 음악과 극을 이렇게 잘 섞은 영화가 있을까요? 하시면서 음악 영화, 뭐 물랑루즈라든지 이런 음악 영화를 추천해 주셨고요. 다 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나온 거 둘 다. 해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신 분이 도도한양님 아까 마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도도한양님께서도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사실은 마크 월버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크 월버그 영화면 그냥 본다. 뭐 예를 들어서 부기나이트부터 시작해서 쓰리킹즈 뭐 하여튼 마크 월버그 필모가 나오는 거 좋아요. 예, 다 믿을만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도나님이 그런 걸 추천을 해주셨어요. A 감독 영화라면 일단 본다. B 배우가 출연한다면 일단 본다. 요거 한번 해줬으면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 for example 이재익 PD님이 시나리오 쓴 거면 무조건 본다. 얘를 참 제 작품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이군요. 네. 얘를 참 정확하게 드셨어. 이분 페이지 참. 스티커 이재익 PD님. 페이지를 붙여버리는.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신 게 이제 뭐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2로 해가지고 지인 추천 특집. 지인 중에 뭐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다. 그가 추천한 영화를 보면 늘 재미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지인이 뭐 유명해야 뭐 재미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도도님이 요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청애플님 정사관님 정사관님 선곡은 PD님이 하시는 건가? 이분이 저 희망사가 찾아오셨더라고요. 30분 정도 듣고 있는데 어쩜 한 곡이 예술이네요. 이거 내가 읽기가 참. 이거 참. 이거 참. 제가 읽어줄게 제가. 이거 참. 정사관님 선곡은 PD님이 하시는 거. 여기서 PD님은 김은종 PD님입니다. 맞습니다. 30분 정도 듣고 있는데 어쩜 한 곡이 예술이네요. 무심한 듯 짧게 던지는 DJ님 목소리도 좋고 희망사항 진짜 괜찮네요. 전 참. 음악이 많이 나오는 프로를 더 좋아해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한번 로맨틱 영화 특집은 어떠세요? 남자 셋이서 말랑말랑한 영화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길 것 같아서요. 아니면 가수에서 배우로 전업한 사람 중 최고는 또 배우 집안 특집 뭐 이런. 부산 내려가는 기차에서 들었어요. 세 분 PD님들도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정사관님. 아이템 좋은 거 많이 던졌다. 정사관님. 아이템 좋네. 청애플님. 정사관님은 감사합니다. 김은종 PD님의 선곡을 사랑하시는. 중요한 건 다시 듣기에는 다 잘려나간다는 거 음악은. 멘트만 나갑니다. 다시 듣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왜 골라보시죠. 지난주에 우리 회사 유성재 기자랑 우리 뚜야뚜야님 메일 보내주신 지 오래됐는데 뚜야뚜야님 남편이신 유성재 기자님 만났는데 술 먹는데
그 얘기 하시던데요. 김은중 PD님이 홍콩 영화 특집할 때 같이 하자고 저 했다고. 유성재 기자하고 그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네, 우연히 네.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홍콩 영화 특집을 그때 왜 어떤 분이 저희 협박하셨잖아요. 홍콩 네. 영화 특집 안 만들면 네. 이 세 놈들을 다 자지러지게 만들겠다. 뭐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유성재 기자가 홍콩 영화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저희 세대라서 확실히 그래서 홍콩 영화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다. 본인도 출연하고 싶다고 굉장히 막 출연의 의지를 막 활활 태우더라고요. 그럼 홍콩 영화 특집을 하게 되면 유성재 기자랑 시간을 맞춰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저 게스트로 모셨으면 좋겠고 네. 또 김지연 아나운서라고 SBS 네. 아나운서가 있는데 네. 우리 동기 지연이? 김지연 아나운서도 그렇게 재밌다면서 자기도 한번 출연할 거를 자기가 만들겠대요. 우리 걸 들어요? 우리 걸 듣는데 너무 재밌다면서 그래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구나. 요즘 나랑 말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본인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출연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뭐 출연하면 좋지 그랬더니 그냥 출연할 수는 없고 내가 출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영화라 뭐 방송인에 대한 영화라든지 내가 출연할 수 있는 걸 기획을 해서까지 오겠다는. 나 정말 우리 회사에 근데 열혈 청취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역시 훈종이한테만 한다. 훈종이 목소리가 제일 지적이고. 그러니까 실속 있어. 사람이 이미지가 중요해. 흔히 하는 말로 실상은 어떤지 모르고. 흔히 하는 말로 데리고 나가는 놈이야. 실상 어떤지 모르고. 떠든 놈 따로 있고 계산하는 놈 따로 있고 데리고 나간 놈 따로 있다. 데리고 나간 놈이 뭐야? 우리가 이빨이 부스러 터르면 딴 놈이 데리고 가. 바이바이. 저는 여전히 김윤석 특집 하고 싶거든요. 김윤석.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거는 저희가 해왔던 특집의 연장선상이에요. 사실은 베스트 3라든지 아니면 원작 있는 영화 왜 재미가 없는 이런 연장선상인데 배우 특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본 걸 해봐야 우리가 이런 건 할 수 있고 이런 건 할 수 없고를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윤석 합시다. 난 PD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PD 가자는 대로 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 마크 월버그 얘기하면서 네. 마크 월버그 작품이면 무조건 본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김윤석 작품이 무조건 본다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그랬거든요. 뭐냐면은 그게 이제 변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송강호 작품이 무조건 봤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남극의 길 보고 포기하셨구나. 뭐 푸른 소금 뭐 이런 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서 힘들죠, 사실은 좀. 송강호가 제 그 리스트에서 빠졌어요. 근데 현재 스코어 만약에 우리나라 배우 중에 치자면 현재 스코어 만약에 배우로 치자면 김윤석 영화면 저는 무조건 볼 것 같아요. 현재는 저한테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김윤석 영화는 뭐 한 번쯤 다뤄봐도 저도 거의 재밌지 다 본 않을까. 것 같은데요. 김윤석 영화는. 저도 뭐 거의 다 보긴 했는데 김윤석 영화 중에 제일 마이너가 뭐예요? 아무도 안 천하장사 봤어요. 마돈나?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김윤석이 영화로 그러니까 단역으로 출연을 했지만 영화 자체는 다 컸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의 재구성 단역 형사로 다 출연했지만 봤는데 뭐 큰 영화였고 셋 다 봤나 해서 나는 다 본 것 같아요. 저도 다 저도 봤어요. 김윤석 씨 영화는 거의 다 합시다 봤거든요. 그럼.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사실 배우보다는 감독을 믿고 가는 쪽이잖아요. 저도요. 기본적으로는 감독이 더 세죠. 배우 이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찍으면 아메리칸 북두권 주인공이랑 찍었어도 볼 거예요. 뭐 전혀 배우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마크 월버그나 김윤석을 굉장히 더 높게 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보는 눈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감독 오리엔티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들을 신뢰하는 건 신뢰감 갈 수 있는 본인들의 어떤 선구안 이재익 이런 것도 의미가 PD님은 있는 거죠. 누구 좋아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배우. 원빈이요.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하자 우리 좀. 아니 저도 에이. 사실 원빈 얘기를 하려고 해서 뭐 이재익 PD님은 이정진이죠. 자기가 나온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저는 우리나라 배우로는 원빈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배우는 맷 데이먼 꼽습니다. 맷 데이먼, 조지 클루니. 근데 그런 게 있어. 원빈 같은 정도 되니까 이게 무조건 그 발산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잘생겨서 발산하는 외모로 그냥 죽여주는 그 이미지는 제가 보기엔 원빈 정도 빼곤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한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 정도. 친구 한 편만 딴 거 말고 꼭 강조합니다. 친구 한 편에서 저는 장동건. 여자 중에도 우리나라 배우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전도연 영화는 무조건 봅니다. 아 얘기하신 적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전도연이 뭐 작년에 뭐 카운트다운 같은 거 망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연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봅니다. 그럼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전도연 영화 중에? 저는 사실은 너무 좋았던 영화가 너무 많은데 가장 좋은 영화를 꼽으라면 해피엔드. 네,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해피엔드가 야한 영화가 아니에요. 정사신 두 번인가밖에 안 나요. 정말 해피엔드는 정지우 감독의 말하자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은 것 같아. 그거 이후로는 사실 다 그지 같거든요. 뭐 사랑니도 그렇고 뭐 정주 감독 모던보이도 그렇고. 그 해피엔드에 그쵸? 얽힌 아무도 모르는 비화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치과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몰라? 정지호 감독도 몰라? 네, 좋아요.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아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어디 데리고 왔어? 이런 사람은. 이 비화가 있는 게 뭐냐면 해피엔드를 찍기 직전에 실화가 있었어요. 이게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네이버 치면 나와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알 것 같아요. 예,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도 좋냐고 허락을 맡았는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완전히 틀어서 만든 영화가 해피엔드다. 제가 알고 있는 스키마는 이겁니다. 스키마. 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스키마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이승우 PD의 안묵지가 생각이 나는데 안묵지. 저에게 3가지 지가 있죠. 대모지, 습자지, 안묵지. 정말 저에게 3대 지가 있어요. 저희가. 멘트 대왕. 안묵지. 체륜이야 체륜. 종이를 개발했어. 거의 콜트야 이건 완전히 마이크 먹으려 그래 지금. 진짜. 하여튼 오늘 알찼고 저 그러면 내일 모레 이틀 만에 녹음하려니까 졸라 빡세. 내일 또 한 거 써야 돼. 졸라 개빡세다. 김윤석 영화 중에 안 본 거 찾아봐야 될 게 있나? 뭐가 있죠? 뭐 생각해보죠 뭐. 황해는 봐야 될 거고 황해 추격자 그 다음에 황해 추격자, 거북이 달리다, 타짜, 범죄의 재구성, 범죄의 범죄의 재구성, 전우치. 이 선우치. 정도면 되나? 네, 다 봤어요. 네. 왜냐면은 영화로 알려지면서 빵빵 다 터졌기 오케이. 때문에 진짜 마돈나. 딱히 전작이 찾아보면 터진 뭐 그런. 예, 배우죠. 예. 마돈나도 잘 됐다. 마돈나도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높게 받았잖아요. 플란다스의 개로 봉준호가 다음에 살인의 추억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처럼 평가가 굉장히 높았죠. 하나 엉뚱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그게 하나 있어요. MBC 아침 드라마 중에서 뭐 하얀 거짓말인가 하여튼 MBC 아침 드라마 중에서 김윤석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빵 뜬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인지도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에 MBC 아침 드라마를 선택을 합니다. 그 뭐 하얀 궁전인가 거짓말 하여튼 그 무슨 빌게이츠 대출받는 소리야. 진짜. 하이라 씨와 공동 주연한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은 참 그러니까 김윤석이 대단한 게 거기서는 또 드라마 연기를 해요. 연기를 일일 구별하시는구나. 드라마 연기를 일일 드라마 연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하여튼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배우 김윤석 특집 Alright. 하기로 하고요. 오케이. 예. 자 이정환님 라면 한 박스 여기 오늘 저 꼭 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예. 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제작비가 없는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시네타운 21회 19금 19곰이구나. 19곰 테드 편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